안녕하세요. 오늘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라고 너무 유명한 바딤 젤란드 씨가 이제 최근에 책을 썼더라고요. 이제 저는 바딤 젤란드 이분을 원래 이제 트랜서핑 리얼리티라는 세 권의 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책을 사실 보고 엄청난 그 센세이셔널한 그 감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 바딤 젤란드 씨가 지은 이 책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신간이 나오거나 하면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딤 젤란드라는 사람은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크릿, 우주의 원리,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현실화할 수 있고 현실로서 발현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뭐 원리를 설파하는 책들이나 이런 이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에 대해서 사실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트랜서핑 리얼리티는 원체 또 유명한 책이고 해서 지금 당장 뭐 또 제가 이제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바딤 젤란드 씨 최신 서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저도 공부를 다시 해보고 저도 이제 읽어볼 겸 해서 이 책을 오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랜서핑 리얼리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매니아층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은 조금 디자인부터가 좀 생소하잖아요, 사실. 이런 스타일로, 책을 이제 커버를 또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새 모양이고 부채 같기도 하고, 여기에 또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기존의 책 디자인과는 조금 색다르게 아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신세계사 이 책의 이 출판사들이 이 출판사가 굉장히 좀 뭐 정신적인 세계 아니면은 뭐 우주 원리, 시크릿 이런 개념을 많이 다루는 책들을 출간을 하는 그런 출판사죠. 예, 일단은 저는 책을 읽을 때 목차를 많이 보는데요. 1부가 트랜서핑, 이런 것들. 당신은 그 어떤 세계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2부는 기술권, 이렇게 돼 있고, 3부는 생물권,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질문들, 이게 이제 각 첫 챕터네요. 이런 것들이 있고 4부는 사회에 대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는 말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자, 1부 트랜서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세계도 만들 수 있다. 이 제목이 되게 가슴 뛰지 않나요, 사실? 당신은 그 어떤 세계도 만들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물질적이라고 주장한다. 물리학자로서 말하자면 이것은 완전히 헛소리다. 생각은 그 어떤 물리적 도구로도 관찰될 수 없으며 전파 속도도 한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미 이것은 틀린 주장이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곧바로 우주의 끝까지 방사된다. 뇌 전도가 기록하는 것은 생각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결과로 생기는 두뇌의 자극일 뿐이다. 뇌 전도가 기록하는 것은 두뇌의 자극일 뿐이다. 컴퓨터의 램프가 깜빡이는 것 또한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에너지는 그보다 단순하다. 에너지는 관측될 수도 느껴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오실로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은 훨씬 복잡하다. 만일 누군가가 염력으로 사물을 움직였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물을 움직인 것은 생각이 아니다. 사물을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다.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에너지이며 생각 자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애초에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관련된 강연이나 이런 또 과외라고 해야 되나? 직접적으로 어떤 스승님한테 이렇게 또 한 1년 정도 좀 강의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적도 저는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생각은 그 안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생각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은 무한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져 태양계와 은하계를 벗어나고 성단을 지나쳐 우리 우주를 벗어나 무한대로 뻗어나간다고 생각해보라.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두려움마저 느껴질 것이다. 나의 머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 아주 불안해진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뿐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무한대와 점은 위상학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무한대와 점은 위상학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해 끝없이 이동한다고 상상해보라. 분자 속으로, 원자 속으로, 행성들처럼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를 지나쳐 양자 속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는 또 쿼크가 있다. 쿼크라는 입자가 또 최근에 밝혀져가지고 쿼크라는 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핵의 양성자나 중성자의 구성 요소이자 기본 입자입니다.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로 알려진 것이 쿼크. 그 안에는 또 쿼크가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한없이 멀고 오랜 여정이 계속된다. 여기에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뭔가를 발견할 방법도 없다. 뭔가 하나라도 알아내기 위해 지성이라는 나무를 뿌리 내리게 할 땅이 기초가 없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모델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은 말 그대로 미쳐버릴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은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되면 그의 연결점은 평행세계로 날아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소위 말하듯이 미쳐버린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하든 그 모델을 만들든 어쨌거나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과거에도 찾을 수 없었고 현재에도 미제로 남아있다. 트랜서핑 모델 역시 이 이상하고 이해 불가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어떤 윤곽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표를 두는 수많은 해석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시 읽어볼게요. 트랜서핑 모델 역시 이 이상하고 이해 불가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어떤 윤곽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는 수많은 해석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가 트랜서핑에서 유일하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점은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좋은 말이죠. 트랜서핑의 기본 원칙은 자신의 생각대로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생각은 물질이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유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이 영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비물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공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게 비유가 되게 이제 흔히 쓰는 비유기는 해요. 이런 시크릿이나 이런 것들, 뭐 생각,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 할 때 생각은 TV 수신기의 채널들과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은 TV 수신기의 채널과 같다. 인간은 욕망을 통해 바로 이 생각들이 위치한 가능태의 여러 섹터들, TV 방송, 그 여러 섹터들에 접속할 수 있는 완전한 생체 TV일 뿐이다. 생각들이 생체 TV일 뿐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TV처럼 그것을 수신한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떤 TV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식물들에게도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는 식물 나름의 프로그램이 있다. 기어다니고 헤엄치고 뜀박질하고 날아다니는 동물들이 반영하는 프로그램은 그보다 좀 더 유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본능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점은 똑같다. 오직 인간만이 자유와 의식을 가지고 채널을 바꿀 수 있다. 오직 인간만이 자유와 의식을 가지고 채널을 바꿀 수 있다. 식물과 동물 같은 경우는 이 본능이라는 점에서 좀 고정되어 있죠. 이게 고정되어 있다. 근데 인간만이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자유와 의식을 가지고 채널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 가능태 모델이란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무한대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그 선택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의식, 이제 사념의 파동, 그것을 내보내는 것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현실이 실현되고 물질화된다. 그런 것을 가능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대의 모든 무한대의 정보를 담고 있고 우리가 그 의식하는 것에 따라서 현실화될 수 있다. 물질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능태 모델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래서 가능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사념을 방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사념에 접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념은 비물질적인 것들을 위해 만들어진 형이상학적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념에 접속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특정한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주의라는 손전등으로 비추며 그곳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올랐다고 착각하는 사실이다. 또한 어떤 섹터를 충분히 오랫동안 비추면 그에 해당하는 사념체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물질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유용한 모델은 거울이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싼 실제 세계는 당신의 사념 안에 들어있는 심상이 거울에 비쳐 만들어진 반영이다. 거울과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것과 아주 유사한 형상을 띈다. 모든 것은 아주 간단하다. 당신은 그저 거울 속에서 보고자 하는 바로 그 심상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게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썼지만 사실 이게 딱 그 단어 그대로 말이 맞는데 이걸 이제 진짜 실천을 하고 실현화를 하고 물질화를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그게 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딱 단어 자체만 보면은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당신은 그저 거울 속에서 보고자 하는 바로 그 심상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밝은 얼굴을 보고자 한다면 미소 지으라. 반영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길 바란다면 거울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가라. 하지만 이것은 보기보다 어렵죠. 어렵다. 사람들은 거울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포로로 아주 쉽게 전락해버리기 때문이다. 그 거울 속, 그러니까 현실에만 이렇게 좀 아까 말했듯이 이게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이제 이런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그조차를 망각을 하는 거죠. 실제에 대해서. 거울이 실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심상, 그것이 실제인데 이것을 이제 잘 못 깨달으면서 대부분은 살아가죠. 그들은 마치 주술에 걸린 것처럼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을 둘러싼 실제 세계에 목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꿈을 꾸듯이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심상을 잊곤 한다. 자신의 심상을 주시하고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엔 떠오르지 않는다. 그게 뭐가 어려워? 라며 의문을 품을지도 모르겠다. 거울에서 심상으로 주의를 옮겨 자신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의 심상을 만들고 그에 대해 어떤 반영이 만들어지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네, 진짜 말은 이 말 딱 그대로긴 해요. 하지만 여기 써있네요. 그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사람은 뭐든지 반대로 한다. 혹독한 현실에 처하면 질의 겁을 먹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버리고는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 대부분 좀 특히나 이제 어려운 상황, 위기에 처하면 더더욱 이렇게 생각을 이제 고정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적 틀에 자신을 우겨놓고는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생각으로 시선을 옮길 힘을 잃은 채 암담한 현실 속의 삶을 이어나가며 고장난 채널 변경 버튼을 무의미하게 누를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좌절하시는 분, 또 심하면 자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좀 생겨나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조금 전의 질문을 다시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거울이 거는 체면에 걸려 깊은 꿈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의식이 깨어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현실은 거울이고 정말 그 현실, 즉 거울을 이제 바꿀 수 있고 원래 실제의 모습은 나의 심상이다. 이것을 이제 깨닫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거울이 아니라 자신을 봐야 한다. 예, 그 말이죠. 이 두 조건을 지켜야만 주변의 현실, 즉 당신의 세계의 층이 곧바로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꾸준히 당신 앞에 굴복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포기하지 말고 당신에게 필요한 심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꾸준히. 결국 반영은 심상이 일치하는 모습이 될 것이니 말이다. 결국에는 반영은 심상에 일치하는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달리 웃을 수가 있겠는가?
사실 당신은 그 어떤 세계도 만들 수 있다. 의식적으로 꾸준하든 의식 없이 강박적으로 하든 특정한 사고의 심상에 당신의 주의를 고정하고 있다면 당신을 둘러싼 현실은 점차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당신이 주의를 고정해둔 바로 그것들이 말 그대로 당신의 세계를 채워나가고 당신이 상상한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리얼리티 트랜서핑 이 바딤 젤란드 씨 책 보면 그 예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프랙티스, 예제. 그러니까 훈련을 해볼 수 있는 예제들을 좀 해놨거든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다른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현실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현실은 하나지만 누구나 저마다 다른 자기만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있고 뭐 가깝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내가 이제 살아가는 나의 환경에 처한 세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정말 이제 굶주림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힘든 인생, 힘든 환경에 처해진 그런 또 아프리카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다 다른 세계잖아요. 같은 지구, 같은 우주, 같은 동시대에 있지만 정말 각각은요, 모든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뭐 남편, 부인, 아니면 아이들, 내 부모님, 이런 각 개인은요, 모두가 각자의 세계, 각자의 우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예를 들면 TV에서 나는 뉴스만 계속 본다. 그러면 뉴스 속에서 이제 범죄, 이런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을 접하는 사람들은 또 그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세계, 그 세계에서 사는 거고요. 나는 절대 뭐 정치나 이렇게 나쁜 소식,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교육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또 보고 살겠다. 그렇게 가깝게 TV 채널, 그 채널만 선택을 해도요. 이 두 사람의 인생, 두 사람의 세계관, 두 사람의 이 우주는요. 정말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공통의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자기 세계의 층은 그 형상을 바꿀 수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하는 TV 채널, 내가 선택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그런 채널만 선택하는 것만 봐도 정말 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과 전혀 다른 세계의 층에 살고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우주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의 층을 경험하게 해줄 만큼 아주 다채로운 곳이다. 당신은 사념을 이용하여 자기만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버전의 층을 만든다. 이 층 속으로 당신의 사념 안에 존재하는 일들이 흘러들어가고 당신의 사념 안에 존재하지 않는 일들은 이 층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 내가 뉴스 안 보면 그 범죄, 이런 소식들 모르면 거기 제 세계에는 그런 사건들이 속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는 여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현실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과 마주친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싫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잉여 포텐셜로 인한 양극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에도 너무 주의를 기울이고 나의 지나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써버리면은요, 오히려 양극화가 생겨버려요. 마치
철가루가 자석에 달라붙듯 나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요인들은 결국 나의 세계의 층에 달라붙어 버리죠. 만일 이 여성이 술주정뱅이들을 계속해서 혐오하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녀의 세계의 층은 술주정뱅이들로 가득 차게 되고 만다. 이 불쌍한 여성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드러누워 있거나 그녀에게 추궁거리는 주정뱅이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남편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일 것이며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이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어 모든 여자가 음탕하거나 머리가 나쁘다고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남자는 실제로도 결국 그런 여자들만 만난다. 끔찍하죠? 그러나 사실 최상위 리그의 여자들이 그가 사는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바로 그런 세계를 선택하고 그런 세계에 살겠노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음탕하고 머리가 나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설득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 속에 그런 세계에 살겠노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최상위 리그의 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남자가 사는 세계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잘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지어낸 말 같은가? 그렇지 않다. 거울은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현실을 만들어낸다. 혹자는 내가 설명한 우리 세계의 모습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 말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은 이중거울이 가진 수많은 특징들 중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에 불과하니 말이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현실에 숨겨진 면은 그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다. 요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약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 페이지는 다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은 비물질적이며 머릿속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공간에 존재한다. 생각은 TV 채널과 같은 특성이 있다. 인간은 생각을 만들거나 방사하지 않고 생체 TV처럼 생각에 접속한다. 인간은 의식과 의도를 가지고 채널을 바꿀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말. 즉, 자신의 사고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아까 뭐랑 뭐죠? 자유의지와, 아까 뭐였지? 자유와 의식. 자유와 의식을 가지고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이렇게 채널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한다. 해석하기에도 다 그렇지는 않죠. 현실에서 방영되는 연속극에 너무 몰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념체는 인간이 주의를 고정해둔 TV 프로그램이다. 사념체는 인간이 주의를 고정해둔 TV 프로그램인데 사람은 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주변 세계로 이것을 방출할 수 있다. 여기 동그라미 쳐놨는데 사념체가 물질화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사념체에 충분히 오랫동안 용의주도하게 주의를 고정해두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용의주도하게 유지. 현실은 하나지만 우리는 저마다 개별적인 자신만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사념을 이용하여 독특하고 개별적인 버전의 세계의 층을 만들 수 있다. 사념 안에 존재하는 것이 세계의 층을 이루며 사념 안에 부재하는 것은 세계의 층에서 제외된다.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그가 항상 수동적인 시청자의 역할만을 한다는 데 있다. 인간은 마치 체면에 걸린 것처럼 현실의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인간은 마치 생체 TV처럼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방송을 수동적으로 시청하기만 한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의 화면, 거울,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화면, 자기 자신, 심상, 사념,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한다. 외부의 방송을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송을 외부로 송신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챕터 읽겠습니다. 변화의 시작.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하겠다. 어떻게 하면 자기 세계의 층을 필요한 방식으로 환경 설정할 수 있겠는가? 방법은 아주 간단하대요.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당신의 사념체를 적어보라. 자, 현실화 시키세요. 당신의 사념체를 적어보세요. 당신이 보고자 하는 주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당신의 자리를 몇 문장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나는 나의 세계를 돌보고 나의 세계는 나를 돌보고 있다. 나의 세계는 항상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모든 일은 그것이 흘러가야 할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 나의 행성은 점점 아늑한 방이 될 것이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나의 외모는 훌륭하고 매일 더 좋아질 것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나는 그 어떤 문제든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힘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이미 나에게 있습니다. 힘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기발하고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라. 당신이 노력하는 것과 이뤄내려고 하는 것을 담아 문장을 더 구체화하거나 추가하거나 범위를 넓혀도 좋다. 이를 통해 자기 세계의 운영 체계를 위한 일종의 환경 설정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기 세계를 이루고 있는 환경 설정에 대해 적어보기만 하더라도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아마 실제 현실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을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다. 대부분이 아마 이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긴 해요. 명상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아직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 이참에 당신만의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길 바란다. 이것의 매개 변수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질 때까지 당신에게는 이런 환경 설정 파일이 필요하다. 다만 사념체를 써놓은 종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벽에 붙여놓지는 말라. 이 사념체는 당신이 실현해낼 세계와 당신 사이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환경 설정 파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첫째,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이 만들어둔 환경 설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라. 다른 말로 먼저 자신을 통해 거울을 보고 그 다음으로 그 거울 그 자체를 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심상을 먼저 확고하게 뚜렷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처해진 현실, 거울, 그것을 한번 바라봐라.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이 만족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에 주의의 광선을 고정하고 동시에 이 광선이 실망스럽거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비추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싫어하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무심하게 스치듯 지나가야지 거기에 너무 싫어 하고
나의 이제 과잉된 그런 에너지, 그런 것들을 이제 쏟아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걸림돌들에는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것들과 완전히 작별을 고하라.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니 말이다. 그저 무시하면 끝이다. 근데 이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나 뭐 내가 계속 봐야 하는 뭐 직장 내 또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거. 그런 게 매번 부딪히기 때문에 이 무시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답은 아주 심플해요. 그저 무시하면 끝이다. 그러면 모든 잡동사니는 당신의 행성에서 금세 먼지가 되어 날아갈 것이다.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 걸러낼 수 있다. 이 예시가 나오네요. 성별과는 무관하게 매력적이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나 흥미로운 사물에만 주의를 고정하라. 고정. 그 대상을 감상하고 관계를 맺고 미소를 지어보기도 하고 그들의 세계로부터 만족감을 끌어내라. 당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대상을 대해야만 할 때는 그저 잠시 당신을 그들에게 빌려준다 생각하고 눈을 감고 예의를 지키며 견디라. 견디기보다는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게 좋죠. 만약 그 대상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저 등을 돌려 그들을 피하면 된다. 아주 약간의 관심도 보이지 말고 그들을 스쳐 지나가라. 그죠? 스쳐 지나가라. 곧 당신의 세계에는 매력적인 사람들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곳에도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만 있을 거라는 점이다. 물론 매사가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과 맞닥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침착함을 잃지 말고 환경 설정의 필터를 통해 그 모든 잡동사니를 꾸준히 걸러내야 한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을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는 당신의 세계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모든 일은 그것이 흘러가야 할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한다. 맞아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다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을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는 당신의 세계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모든 일은 그것이 흘러가야 할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믿고 이렇게 내맡겨야 되죠. 내맡겨야 된다. 꾸준히 따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효과를 가져다 주는 의도 조율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의도 조율의 원칙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설령 비관적으로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겠노라고 선택하면 우리는 인생 트랙의 바람직한 갈래에 오르게 된다. 가능태 공간에서 인생 트랙 위의 모든 사건은 양 갈래의 바람직한 쪽, 바람직하지 않은 쪽, 그 양갈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이런 심플한 단어를, 그러니까 문장을 제가 좀 되뇌이거든요. 이렇게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 낙관적으로 바라보겠노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막 뭐 빚더미에 이렇게 넘어가서 집이 지금 당장 뭐 넘어가게 생겼다. 이런 뭐 위기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내가 뭔가 변화가 돼야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우주의 신호 혹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겠노라고 선택을 해버리면요. 위기가 올 때마다 좋은 선택을 하면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좋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준히 따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효과를 가져다주는 의도 조율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위기를 또 기회 삼아서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둘째, 여유가 생길 때마다 특히 자신의 사념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때마다 사념체를 거듭 또 선언하래요. 선언하라. 이렇게 선언하는 시간을 특별히 따로 만들라. 이게 보통 이게 잘하는 것들이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메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시간을 따로 만들으래요. 또한 신에게 기도하듯이 사념체를 최대한 자주 반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사념체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을 배경 모드로 설정해두고 있어야 한다.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현실을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과 똑같답니다. 이로써 당신은 주변 현실을 원하는 모습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영사기에 당신이 원하는 영화 필름을 끼워 넣고 그것을 용의주도하게 꾸준히 돌려보는 것이다. 잡념이 떠올라도 때로는 부정적인 필름이 재생된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 것들을 거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집스러울 정도로 당신이 원하는 장면으로 돌아가라. 그죠? 결과적으로 당신의 영사기 속에서 돌아가는 필름이 보여주는 영화를 현실에서도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사념체를 속으로 되새기는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말은 부차적인 것이며 공기의 진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생각, 그 중에서도 꾸준히 용의주도하게 방출되는 생각이다. 생각이 가장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여 고정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마치 살아있는 안테나처럼 꾸준히 송출한다면 당신의 세계의 층은 당신이 만든 환경 설정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서서히 변할 것이다. 강조하건대 사념체는 반드시 용의주도하게 송출해야 한다. 이것은 뚱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다. 행동 방식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 하나의 비결이지만 애초에 비결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비밀도 없다. 은비교의 모든 교리는, 은비교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에소테리즘이네요. 에소테리즘. 이 뜻을 찾아봤어요.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The inward forms of faith and religion. 네. 그러니까 믿음과 종교의 그 내적인 형태. 이것을 은비교라고 하고요. Internal realization of the divine. 그 종교적인 아니면 이제 신성에 대한 그 내부적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은비교라고 한다네요. 은비교의 모든 교리는 이미 공개되어 있다. 누구나 그 지식을 손에 넣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 비밀의 문을 직접 열어젖히는 사람만이 현실의 지배자가 된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곧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곧바로 나타나면 또 문제도 돼요. 그러니 인내심과 꾸준함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올바른 환경 설정을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송출해야 한다. 끊임없이 용의주도하게 이런 말이 이제 계속 나오죠.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대상이 현실에서 물질화 될 때까지 말이다. 이거 마치 그거잖아요. 그 인디언 기우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죠. 그것처럼 끊임없이 용의주도하게 송출해야 된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점은 기계처럼 무신경하게 되뇌기만 하는 사념은 그다지 힘이 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이제 속도를 좀 붙이고 싶다 이러면 외부 의도는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바로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이 우러나오며 발생한다. 그래서 이 외부 의도가 작용이 되면 이런 이제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할 수 있는 가속도를 붙여주는 내용이죠, 이게. 글로 쓴 사념체는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속담이 괜한 말은 아니지 않은가.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생각을 글자로 써서 선언한다면 영혼과 마음의 힘이 살아나 서로 일치하는 점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작가들은 자신의 책에서 썼던 주제나 사건, 사람들을 현실에서 적잖이 마주치곤 한다. 그렇군요. 나 또한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인물에게 감정을 담아 글을 쓰면 그 글에는 사념의 힘이 담기게 된다. 그러므로 편지를 보낼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글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최근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가 단순히 화풀이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 경멸, 적대적인 사념체를 보내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자주 보이죠, 사실. 댓글창 이런 거 보면. 친구를 사귀기 위해 가상 공간에 접속해 본 적이 있다면 날이 선 말투로 당신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리고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심성이 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외롭고 불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어떻게든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자신의 투영을 타인에게 씌우려는 것이다. 아마 당신은 좋아하지 않는 대상과 마주치면 그저 그것을 지나쳐서 마음에 드는 대상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당당하게 존재할 권리가 있듯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하니까 존재하겠거니 하면서 말이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이거를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람과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하니까 존재하겠거니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절대 당신처럼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아이고.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역 표시를 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야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엄청난 두려움이 느껴진다. 그런 행동은 자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적대적인 말투와 온갖 비난으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언행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이 그들의 머릿속엔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다른 무슨 결과가 있겠는가? 행동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어쩌면 파급력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양동이 속에 구정물을 쏟아 부었더니 맞바람에 부딪혀 온 온통 자신이 뒤집어 쓰는 꼴이다. 아이고. 실제 부메랑과의 유일한 차이라면 이 부메랑은 곧바로 돌아오지 않으며 날렸을 때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더 큰 형태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 부메랑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모르고 어떤 행위의 대가로 반드시 큰 코 다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행성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린다. 누군가에게 아기에 찬 부메랑을 던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반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대신 자리에 꽃을 놓아두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근데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응원, 배려, 감사의 말을 보내는 건 말이다. 네. 이런 것들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면 좋겠죠. 네. 아주 막
인간으로서 우리가 뭐 도를 깨우친 도인들이 아닌 이상 어쨌든 뭐 이렇게 아기애찬 부메랑을 던지는 일들이 또 소소하게 혹은 또 크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응원, 배려, 감사의 말을 보내는 것을 좀 더 많이, 훨씬 많이 이렇게 점점점 비중을 높여가면 좋겠죠. 실컷 욕을 퍼붓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냥 그 사람을 외면하고 의도를 가진 채 자신의 태도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려놓으라. 의도를 가지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려놓으래요. 참 신기하게도 부메랑을 악에서 선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아주 쉽다. 쉽나요? 언제든지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자각하고 욕망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 선한 메시지는 악한 메시지만큼이나 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발신자에게 훨씬 더 큰 기쁨을 선물한다. 메시지를 받는 그 순간에도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말이다. 사랑과 선함의 부메랑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 같은가? 물론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나머지 읽고 싶은 부분을 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